평생 모은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 깊이 느껴봤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훗날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이 무엇인지, 돈인지, 집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흘러내릴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공자의 명언 한 구절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도 덕이 깊어야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 지금 우리 시대에 왜 이토록 울림이 큰지 오늘 함께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집값은 하늘을 찌르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경쟁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들어주려고 평생을 바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자식에게 과연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돈, 집, 땅, 아니면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가 어려움 앞에서 보여주었던 모습? 이 질문 앞에 오래 머물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질문은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이 물음을 진지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날카롭게 꽂힌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말씀,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옛 시절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 말의 뜻을 몸으로 알았습니다. 가난해도 이웃과 나눌 줄 알았고 어려워도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약속은 목숨처럼 여겼고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고 빠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결과만을 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잊혀져 갑니다. 부모 세대와 현재 세대 사이에는 이런 커다란 차이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저 집 아버지는 참 의리 있는 분이야 라는 말이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이제는 저 집은 강남의 아파트 몇 채 있대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돈이 많은 집 자식들이 반드시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을, 오히려 때로는 그 돈이 가족을 갈라놓는 칼이 된다는 것을. 공자의 인생 철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식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통장의 숫자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품격입니까?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이 씨 어르신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모은 땅이 노년이 되어서는 제법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평생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땅이라도 많이 남겨줘야 걔들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어르신이 세상을 떠난 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형제 셋은 재산을 두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을 드나들었고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으며 명절에도 한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새 자식은 그 사랑의 증표였던 땅 때문에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이웃에서, 어쩌면 우리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형제가 멀어진 집, 부모의 유언을 두고 다투는 집, 명절마다 돈 이야기로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집,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한 노년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돈보다 사람 되는 법을 더 가르칠 걸 그랬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품성, 살아가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평생 그 사람과 함께 합니다. 자식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그 아이의 마음밭에 무엇을 심어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자수성가한 박 씨는 196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고 월급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박 씨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버지 바빠서 못 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주면 되잖아. 운동회 날도 졸업식 날도 아들의 첫 번째 야구 경기 날도 박 씨의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서울로 올라가 직장을 잡았고 딸은 결혼을 해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집은 조용해졌고 아내마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는 은퇴를 했습니다. 통장에는 꽤 많은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앉아 저녁을 먹을 때 맞은편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내려오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올해는 처갓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도 있고. 박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었고 길에는 가족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자식을 위해 벌었다고 생각했던 그 돈이 실제로는 자식과의 시간을 사는데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운동회 날 함께 달려주던 아버지, 밤에 이불 덮어주던 아버지, 고등학교 입시 때 손을 잡아주던 아버지. 그 기억이 없는 자식에게 노년의 외로운 아버지는 그저 부담스럽고 낯선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의 겨울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식 곁에 없었다. 돈이 나를 대신해 줄 거라 믿었는데 돈은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움이 바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덕이란 무엇입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덕이란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덕의 요소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직입니다. 정직이란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더라도 손해가 되더라도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그 태도를 배웁니다. 어릴 때 부모의 등에서 배운 정직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이것이 돈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배려입니다. 배려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내 자식이 사회에 나갔을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업무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 오래 함께할 줄 아는 사람,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어디에 가도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그 배려심은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보여줄 때 자라납니다. 세 번째, 책임감입니다. 자식에게 내 일은 내가 책임져라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인지 자식이 어른이 되어봐야 합니다. 무엇이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상황을 회피하는 사람과 어려움 앞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 둘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대부분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네 번째, 성실함입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새롭게 하라, 또 하루를 새롭게 하라, 날마다 새롭게 하라. 꾸준히, 묵묵히, 포기하지 않는 삶.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 이것을 부모가 먼저 보여줄 때 자식의 가슴 속에 그 모습이 씨앗처럼 심깁니다. 다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불행합니다. 이 감사의 문화는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오늘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자식은 그 감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지위가 높건 낮건,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 이것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도 빛이 납니다. 부모가 식당 종업원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모습, 경비 아저씨에게 먼저 인사하는 모습. 자식은 그것을 다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정직, 배려, 책임감, 성실함, 감사, 존중. 이것들은 통장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물려받은 자식은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혼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라도 어느 시골 논밭을 일구며 자식 5을 키운 김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집은 가난했습니다. 자식들의 교복은 손이 형제 것을 물려 입었고 도시락은 보리밥에 김치 하나였습니다. 명절에 새 옷은 꿈도 못 꿨고 학원 한 번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자식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돈은 없어도 사람은 잃으면 안 된다. 이웃이 힘들면 내 밥이라도 나누어라. 약속은 목숨처럼 지켜라. 어렵더라도 거짓말 한 번이 너를 망친다. 할머니는 밭에서 캔 고구마를 이웃에게 나눠줬습니다. 제 자식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은데 더 어려운 집 아이에게 먼저 밥을 챙겨줬습니다. 동네 어르신이 아프면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모두 어른이 되었습니다. 큰 아들은 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둘째 딸은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셋째는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돈이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을 수 있어. 어렵다고 꺾이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나. 어느 날 큰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가난했는데 왜 이렇게 살게 됐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손에 든 빨래를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면 그 밥그릇은 늘 작아.
그런데 남의 밥도 챙겨줄 줄 알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내 밥도 챙겨줘. 자식들은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 5자식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시에 사는 아들도 먼 곳에 사는 딸도 일을 미루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관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돈을 많이 남긴 부모의 장례보다 그 장례가 훨씬 더 뜨겁고 진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머니는 가장 많은 것을 남긴 부모였습니다. 노년 연구들을 보면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 조금 덜 벌고 더 사랑할 걸.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노년이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자식이 어릴 때 함께했던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은 나중에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후회. 따뜻한 말을 더 해줄 걸. 우리 세대의 부모들은 표현에 서툽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어색한지, 수고했다, 고맙다, 잘했다는 말 한마디를 더 했더라면 자식의 마음에 더 깊은 뿌리가 내렸을 텐데, 그 말이 아까워서 아니면 쑥스러워서 못했던 그 시간들을 이제 와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후회.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일이 바빠서 돈을 벌어야 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지나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주말, 함께 산책 한 번 못 나갔던 그날들. 네 번째 후회. 화를 더 줄일 걸. 피곤하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소리를 질렀던 그 순간들. 그 순간들이 아이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우리는 그때 몰랐습니다. 다섯 번째 후회. 나 자신을 너무 앞세웠던 것 같다. 자식의 꿈보다 내 욕심을, 자식의 성격보다 내 기준을 먼저 세웠던 시간들. 그 아이는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후회들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 어딘가에 닿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느끼는 것이 맞습니다. 그 느낌이 있다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전화 한 통,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하나. 그것이 당신의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의 시작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반드시 남겨야 할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마트 계산원에게, 청소 미화원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보여줍니다. 자식 앞에서 이것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삶. 이따 갈게, 다음엔 꼭 해줄게. 이런 약속들이 쌓여서 아이의 세계관이 됩니다. 부모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는 세상도 약속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압니다. 화를 줄이는 태도.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부모를 보며 자란 아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정직하게 사는 자세. 손해가 되더라도 편법을 쓰지 않는 모습. 이것이 자식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정직한 사람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남을 이해하는 마음. 자신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는 것. 다른 삶의 방식을 인정할 줄 아는 것.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갈등에서 살아남고 관계에서 빛이 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학원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책으로 익힐 수 없습니다. 오직
부모의 삶을 보고 느끼며 자라는 과정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식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처음 마주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 한켠에 품고 계셨습니까? 내 자식은 나를 어떤 부모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따뜻한 부모로, 무서운 부모로, 바쁜 부모로, 아니면 그냥 멀게만 느껴지는 부모로, 돈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모의 따뜻한 눈빛, 힘들 때 내밀어주던 손, 묵묵히 곁에 있어주던 존재. 이것들은 자식의 마음속에 평생 살아 숨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받았던 기억과 사랑했던 기억이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우리가 남기고 가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던 시절 보여주었던 당당함,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안아주었던 그 품, 새벽에 일어나 묵묵히 밥을 짓던 그 손,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웃어 보이던 그 얼굴. 자식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표현 못하더라도 돈은 흩어집니다. 집은 허물어집니다. 재산은 나눠집니다. 그러나 부모의 인품은, 부모의 삶의 방식은, 부모가 사람을 대했던 그 따뜻함은 자식의 삶 속에, 자식의 자식 속에, 그 다음 세대까지 평생 흐르고 또 흐릅니다. 결국 자식은 부모의 통장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등을 기억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오늘 혼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